직구의 구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, 직구의 구위라고 하면 선수분들이 뭐 소위 말해서 돌직구, 그리고 뭐 볼끝이 좋다, 그리고 뭐 종속이 좋다, 이런 식으로 표현들 많이 하시죠. 이 구위를 높이는 방법은 자,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공이 회전하는 기울기를 최대한 반듯하게 만들어서 공의 구위를 높이는 방법이고, 두 번째는 뭐 RPM이라고 하죠. 회전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, 오늘은 먼저 이 정확한 기울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공의 이 회전 기울기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스로잉을 만들 때 손을 먼저 안쪽으로 비틀어서 던져야 되는 걸 아셔야 돼요. 공의 기울기를 반듯하게 만든다는데 왜 손은 안쪽으로 비틀어야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, 이 스로잉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이나 옆으로 형성하는 그림을 그려요. 말 그대로 우리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던지진 않잖아요. 말 그대로 스로잉이 형성이 될 때 손도 그냥 편하게 똑바로 던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대각선으로 돌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스로잉을 형성을 할 때 이제 손을 안쪽으로 넣어준다는 생각을 해야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맞춰지는 거예요. 그래서 던지고 나면 이제 공이 최대한 반듯한 기울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공의 기울기 때문에 스로잉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의 무브먼트 움직임이 심해지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뭐 사이드나 언더 투수들은 뭐 뱀직구처럼 공의 무브먼트가 심해지죠. 그래서 이 기울기만 잘 맞춰주면 선수분들 공이 돌직구가 되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. 자, 먼저 직구의 구위를 높이기 위해선 정확한 직구 그립을 알고 가야겠죠. 직구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식으로 잡냐면, 이 야구공이 회전을 할 때 가장 많은 실밥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립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. 4개의 실밥으로 하나, 둘, 셋, 4개의 실밥으로 이제 이 회전을 뒤로 먹이는 거예요. 역으로. 그러면 공이 이런 식으로 역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, 회전이 이런 식으로 돌 때 제 손이 만약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역으로 회전하면서 이 공기를 이겨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공이 다른 구종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휘지 않고 그대로 일직선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울기가 되게 반듯해야 돼요. 반듯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틀어진 상태로 돌게 되면 이 실밥들이 공기의 저항력을 이기는데 효율적이지 못해서 공이 예를 들어 이렇게 흐른다든지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반듯한 기울기를 만드는 훈련 방법을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. 자, 훈련 방법은 공을 던질 때 내 손이 비틀어져서 피니시 동작이 안쪽으로 마무리됐는지, 아니면 편하게 던져서 마무리 동작이 바깥으로 풀렸는지, 이걸 한 번씩 체크해 주셔야 돼요.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억지로 비틀고 마무리 동작을 안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손이 비틀어져서 안쪽으로 마무리가 되려면, 자, 여기서 꿀팁 갑니다. 공을 이 검지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자, 왜 이 검지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되냐? 자, 우리는 직구를 이 두 손가락으로 던져요. 중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. 이 두 손가락으로 던지는데, 검지는 왼쪽에 있고 중지는 오른쪽에 있어요. 이 왼쪽에 있는 검지손가락을 써줘야 이 기울기를 반듯하게 맞출 수가 있고 손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. 중지손가락으로 더 사용을 하게 되면 스로잉은 대각선으로 내려갈 때 당연히 이쪽으로 빠지겠죠.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검지손가락으로 공을 더 눌러줘야 돼요. 비율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검지손가락이 한 7, 8, 중지손가락이 한 2, 3. 그만큼 검지의 의존도를 키워줘야 돼요. 근데 아직도 이 검지보다는 중지로 만약 직구를 던지고 있다. 정말 잘못된 거예요. 자, 이 검지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잡고 던지는 훈련을 하면 처음에 당연히 많이 빠질 거예요. 그래서 캐치볼 할 때는 하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캐치볼 파트너를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망투를 할 때 이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던지는 훈련을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. 검지손가락으로 잡고,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많이 빠졌어요. 그런데 이제는 이 검지의 의존도가 생기고 감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검지손가락으로 직구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만 던지다가 이제 중지를 잡고 던지면 더 안정감이 있고 더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데, 이 검지를 더 의존해서 두 손가락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선수분들이 원하는 돌직구가 만들어지는 거죠. 검지손가락으로만 공을 던지면 손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검지로 눌렀기 때문에. 망투를 하실 때 10개 기준을 잡고 7개는 이 검지손가락으로만 공을 던져보시고, 그 다음 나머지 3개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내가 더 검지를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서 던지면은 더 효율적인 훈련이 돼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직구에도 무브먼트를 원하면 굳이 이 기울기를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. 그런데 이제 나는 이 공의 힘을 키우고 싶다면은 기울기를 신경 써주셔야 돼요. 어떻게? 이 검지로 이용한 공의 기울기.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공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공 구위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봤었는데, 오늘은 이 공의 RPM,
즉 회전수를 올려서 오승환 선수의 돌직구 같은 이제 이 묵직한 구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자, 선수분들이 공을 던질 때 이 공을 채서 던진다는 표현을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. 자, 그런데 이 공의 회전수를 올려서 이 구위를 높이시려면 공을 눌러 던진다는 표현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. 뭐 캐치볼을 할 때나 공을 가볍게 던질 때는 이 채서 던진다는 표현이 맞지만 이 공을 강하게 던질 때는 채서 던진다는 표현보다는 눌러서 던진다는 표현이 정확해요. 자, 그러면 공을 왜 눌러서 던지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비유해 드리자면 이 손가락 튕기기 한 번씩 해보셨죠? 그런데 이 손가락을 튕길 때 그냥 가볍게 튕기면 소리가 크게 안 나요. 그런데 이 두 손가락을 찌부시키는 느낌으로 눌러주는 힘을 이용하면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공 던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공에 회전을 줄 때 누르는 힘이 아니라 이 위에 손가락의 힘으로만 공에 회전을 주면 회전은 돌아요. 그런데 이제 회전을 많이 주거나 강하게 돌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손가락을 공을 찌부시킨다는 느낌으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회전을 주면 이제 회전을 강하게 줄 수가 있는 거죠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 공을 눌러서 회전을 많이 만드는데 이 부분을 공 던지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바로 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야 돼요. 그럼 이 엄지손가락이 어떤 영향으로 공을 누를 수 있게 해서 회전을 많이 만들고 공을 못 누르게 해서 회전을 못 만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그럼 먼저 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좋은 예시와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안 좋은 예시로는 이 공 가운데 기준 왼쪽을 엄지손가락이 펴서 잡는 경우 그리고 좋은 예시로는 공 가운데 기준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굽혀서 잡는 경우로 나눠져요. 자, 그럼 선수분들이 본인들 그립은 어떻게 잡는지 비교를 해보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. 그럼 먼저 안 좋은 예시로 이 공 가운데 기준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펴서 잡는 경우 자, 이렇게 잡게 되면 공을 던지는 순간 엄지손가락이 이 왼쪽으로 빠진다는 증거예요. 자, 이 엄지가 왼쪽으로 빠진다는 거는 이 공을 누르려고 할 때 이 밑에 받쳐주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 땅으로 꽂혀버려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을 훑게 되는 거예요. 누를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엄지손가락이 왼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내 손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비틀리게 돼 있어요. 왼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. 자, 저는 직구를 던질 때 손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정상이라고 했어요.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렸던 V를 올리는 1탄 이 기울기를 만드는 편을 보고 오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. 자, 그럼 반대로 좋은 예시로는 이 공 가운데 기준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굽혀 잡게 되면 자, 공을 던지는 순간 이 위에 손가락이 검지와 중지가 마음껏 눌러도 밑에 받쳐주는 엄지가 있기 때문에 공이 땅에 찍히지 않고 이 세 손가락으로 공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손 모양도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공을 더 쉽게 누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직구는 이쪽에 공간을 두고 잡는 게 아주 유리해요. 만약에 이쪽에 공간이 없이 잡으면 아무리 공을 눌러도 공이 안 빠지겠죠. 공 이쪽에 공간을 놔두시고 공 가운데 기준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잡아줘야 이제 눌렀을 때 공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공에 회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공을 밑에 받쳐주는 역할이 없이 위에 손가락 두 개로만 공을 풀면 이 밑에 손가락이 받쳐진 상태로 위에 손가락과 아래 손가락 세 개가 눌러주느냐 공 회전이 적게 도냐 많이 도냐 이 차이로 나눠져요.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오승환 선수가 이 야구 힘이 강하다는 거는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요. 뭐 저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강한 아구 힘으로 이 공을 누르기 때문에 더 많은 회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엄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.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. 그럼 이 중요한 역할의 엄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훈련 방법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훈련 방법은 공을 던지고 나서 마무리 동작에서 내 손 모양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공을 던지고 이거 아니에요. 이런 손 모양을 만들려면 이 엄지손가락이 공 가운데 기준 오른쪽을 무조건 잡고 누르는 느낌으로 던져야 돼요.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런 손 모양이 만들어져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을 이런 펴서 잡게 되면 공을 던지고 마무리 동작에서 엄지손가락이 왼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닭발 모양의 손 모양이 만들어져요. 소위 말해서 닭발 페스티벌이라고 막 하죠.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의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주고 공을 누르는 느낌으로 찌부시키면서 던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손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잘못된 예로 왼쪽을 잡고 이제 왼쪽으로 빠지면서 공을 던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손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공을 누르고 싶어도 받쳐주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누를 수가 없고 그냥 훑어지는 느낌이에요. 처음에 선수분들이 이렇게 던지면 불편하기도 하고 손도 많이 아플 거예요. 그래서 난 대충 잡아도 잘 던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 레벨이 거기서 멈춰버려요. 그래서 불편하고 아프지만 몸에 빨리 익혀주셔야 돼요.